호랑이랑 까치 때문에 한국까지 날아온 외국인. 처음엔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가 그 배지 하나에 집착하는 이유. 듣는 순간 소름 돋았습니다. 기념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한국 사람들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시골 마을 할머니 앞에서, 그리고 국립박물관 한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가 그림 속 호랑이를 보고 흘린 눈물의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제니퍼 리입니다. 47세. MIT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남편과 별거 후 11살 아들 노아와 둘이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엔 아이 챙기고, 낮엔 촬영하고, 밤엔 편집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엄마, K-팝 데몬 헌터즈 보러 가자. 노아가 갑자기 소리쳤을 때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죄책감 때문에 따라 나섰어요. 영화관 문을 여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록 콘서트장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스크린을 향해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른들까지 함께 말입니다. 더비, 더비, 더비. 수백 명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스크린 속 호랑이 캐릭터가 나타나자 극장이 완전히 들썩거렸습니다. 노아도 의자에서 뛰어내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게 더비야. 진짜 멋있지? 그때 까치 캐릭터 서씨가 등장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더욱 폭발적이었어요. 마치 종교 집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신없이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CBS 저녁 뉴스 톱으로 나온 거예요. 한국 전통 민화에서 탄생한 캐릭터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열풍을 넘어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굿즈 상황이었어요. 더비와 서씨 인형이 아마존에서 완전 품절. 이베이 경매가는 원가의 10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에는 새벽부터 해외 팬들이 줄을 서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전남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까지 찾아가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찾던 이야기다. 노아의 영상이 폭탄이 터졌어요. 아이가 한국 전통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조회수가 하루 만에 5천만을 넘어버린 거예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 한국인이야? 전통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다니. 한국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3일 후엔 1억 뷰를 돌파했어요.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문화적 대폭발이다. 노아야, 엄마가 더비의 진짜 고향을 찾으러 한국에 갈 거야. 노아 눈이 접시만큼 커졌어요. 진짜? 더비 만나러 가는 거야? 응, 더비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게. 카메라와 장비를 챙기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다큐멘터리 경험상 이런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전율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 곳곳에 한국 전통 문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관광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호랑이 그림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기사 아저씨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아, 그 유명한 호랑이요. 민화에서 온 거죠. 우리 전통 그림이에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국의 전통을 설명하다니.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호랑이하고 까치가 함께 나오는 그림이 유명해요. 조선시대부터 그려왔거든요. 기사 아저씨가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일상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어요. 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새벽까지 한국어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달려갔어요. 한국 민화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절반은 넘어 보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 서 있던 독일 관광객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벽면 가득 걸린 민화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그려진 작품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호작도라고 해요. 도슨트 선생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권력을, 까치는 백성을 상징하죠. 조선시대 서민들의 풍자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느낌이었어요. 덧비와 서씨가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었던 거예요. 몇백 년 전 조선 백성들의 해악과 저항 정신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까치에게 놀림받고 있어요. 권력에 대한 서민들의 위트가 담겨 있죠. 정말 소름 끼치는 통찰이었어요. 현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관계가 조선시대 민화와 똑같다니. 관람을 마치고 실제 민화장인을 만나고 싶어서 박물관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다행히 연결해 주셨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화실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눈빛이 정말 맑으셨어요. 손에는 붓을 들고 계셨고요. 외국에서 오셨다고요? 민화 때문에요? 네.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 너무 궁금했어요. 김 선생님이 빙긋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서민의 풍자예요. 직접 말로는 못하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자유를 향한 갈망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 사회에도 통하는 메시지구나 싶었습니다. 배지 수집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전남 강진에 민화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호랑이 배지 마지막 한 개가 남아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수집가들이 찾고 있는 그 배지 말이에요. 이건 노화를 위해서라도 꼭 구해야 해. 서울에서 강진까지는 4시간이 걸렸어요. 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민화 속 배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강진 민화 뮤지엄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 보석 같은 곳이 숨어 있다니. 뮤지엄 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관장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들 민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오늘 마침 있어요. 마을 회관으로 가니 할머니 5분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할머니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외국 사람이 우리 그림을 배우러 왔네.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시더니 붙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색칠하는 순서, 선 그리는 요령까지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눈을 그려야 해. 무섭지만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할머니 손을 따라 그리니 정말 신기했어요. 몇 번의 붓질만으로 호랑이가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우세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와서 우리 그림을 배우려고 하니까. 고맙고 기특해서 그래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문화 교류구나 싶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말이에요. 체험을 마치고 드디어 그 유명한 호랑이 배지를 받았어요. 세계에 단 하나 남은 거였는데 할머니들이 이 정성이면 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물해 주신 거였습니다.
배지를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구나. 서울대학교에서 현대 콘텐츠 속 전통 문화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외국인도 청강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절반이 외국인 학생들이더라고요. 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인가요? 옆에 앉은 프랑스 학생이 말했어요. 저도 K-팝 데몬 헌터즈 보고 왔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칠판에 호랑이와 까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작도에서 호랑이는 내면의 자아를, 까치는 외부 시선을 상징합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 권력과 저항의 구조를 보여주죠. 현대 심리학으로 해석하면 초자아와 자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어요. 단순한 동물 그림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복잡한 구조까지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독일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현대 애니메이션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 원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거죠. 이것이 문화의 연속성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께 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대학 도서관에 민화 관련 고서들이 많아요. 번역도 되어 있고요.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 다녔어요. 조선시대 문헌부터 현대 연구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병행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호작도가 단순한 해학적 그림이 아니라 사회 비판 의식이 담긴 고도의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현대 애니메이션과의 연관성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요즘 한국어 배우러 오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다 한국 문화 때문이래요. 통계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년 대비 한국어 학습자가 300%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다큐멘터리로 담아야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K-팝 데몬 헌터즈 제작진과의 인터뷰가 성사됐어요. 감독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페란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이들의 입에서 직접 한국 문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두 감독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와, 정말 반가워요. 매기 강 감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간 한국 콘텐츠가 저희를 키웠어요. 괴물, 올드보이, 기생충. 이런 작품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크리스 감독도 격하게 동의했어요. 한국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DNA가 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럼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매기 감독 눈이 반짝였어요. 민화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이거다 싶었거든요. 권력에 대한 서민들의 해학적 저항, 그 정신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크리스 감독이 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소재 제공지가 아니에요. 영혼의 근원이죠. 창작자로서 가장 순수한 영감을 주는 곳이에요. 정말 전율이 돋는 고백이었어요.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들이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깊은 영감을 받고 있다니. 앞으로도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계속 만드실 건가요? 두 감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한국에는 아직 세계가 모르는 보석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문화 대융합의 시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노아에게 전화했어요. 덧비가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인지 알겠니? 노아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엄마, 빨리 와서 더 많은 이야기 들려줘.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민화와 현대 콘텐츠의 문화적 연관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초청 연사로 불러준 거예요. 현대 문화 콘텐츠를 통한 전통 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유럽의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연구한 한국 민화와 애니메이션 자료를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니퍼 박사님, 저희 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 활용하고 싶어요. 프랑스 리옹의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학생들이 너무 흥미로워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유럽 전역에서 교재 채택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버드 발표 당일 500석 강당이 가득 찼어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민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문화 DNA예요. 발표를 시작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 서민들의 해학 정신이 21세기 글로벌 콘텐츠로 재탄생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계속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적 보석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즈 시즌이 제작을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 전역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제작진이 연락해왔어요. 제니퍼님 연구 덕분에 한국의 숨은 매력을 발견했어요. 전통시장, 한옥마을, 서원까지. 모든 촬영을 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전율이 돋았어요. 제가 한 작은 연구가 이렇게 거대한 문화적 파장을 일으키다니.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교육교재가 되고 속편이 한국 전통 공간에서 촬영되다니 말이에요. 1년 후 드디어 노아와 함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소리쳤거든요. 엄마, 드디어 덧비 나라에 왔다. 가장 먼저 강진의 할머니들을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들이 노아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어머,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노아구나. TV에서 봤어. 할머니가 직접 그린 호랑이 그림을 노아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이가 두 손으로 받으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노아를 보고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어머, 한국말도 잘하네. 그날 저녁 서울에서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문화 연구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감동이 스크린 위에 펼쳐졌습니다. 강진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 민화장인의 깊은 철학, 제작진의 진솔한 고백.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엔딩 크레딧이었어요. 조선시대 무명의 민화 화가들부터 현재의 예술가들까지 수백 명의 이름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몇백 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문화의 연결고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와! 관객들이 탄성을 내뱉으며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10분간 계속된 기립박수를 받으며 정말 벅찼어요. 시사회가 끝나고 노아가 호랑이와 까치 민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덧비와 서씨가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줬어. 할머니들도 교수님들도 감독님들도 모두 친구가 됐잖아.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1년 후 소식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한국 민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진 마을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가 됐습니다. 할머니들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제니퍼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매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민화 배우고 가더라.
더 감동적인 건 노아의 변화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민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 엄마, 나도 나중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거야. 그래서 더 많은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 노아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민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걸 말이에요. 조선시대 서민들이 그린 작은 그림 한 장이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여전히 까치 앞에서 우스꽝스러워하고 까치는 여전히 당당하게 지적입니다. 몇백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만나고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이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낳으며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덧비와 서씨, 고마워. 너희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